천추의 역적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에 외국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하급 무사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 자랐다. 일찍이 재능을 인정받아 1863년부터 영국에서 유학하며 서양의 군사학을 공부하고 발달한 서양 문물을 접했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는 정계에 끼어들어 1868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자 메이지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해정치를 수립하는 데 공헌했다. 이후 4번이나 총리 대신을 역임했고 서양과 맺은 일본 측 입장에서 불평등 조약을 고쳐서 다시 외교 조약을 맺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일본의 국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고, 그는 또 여자 관계가 복잡하여 수많은 후처들을 뒀고, 이 중엔 조선 여인도 있었으며 다른 정치인들의 부인과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자주 회자되었다. 그가 남긴 일설에는 남자의 배꼽 밑에는 인격을 논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의 무례한이었다. 청일전쟁 당시 조선으로 들여온 일본 군들을 위로한다며 일본 거류민회가 만든 유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권번 기생제도에도 그가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이 기생집들은 한양 곳곳에 들어섰고 초대 통감이 된 이또는 친일파들과 자주 기생집을 찾았다고 전해진다. 치와 미인설이요 성장천하거니라. 치해서는 미인의 무릎을 베고 희롱하며 깨어서는 천하의 권력을 소나기에 움켜잡는다는 시를 지어 흥을대었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이또 때 생겨난 권번 기생제도가 2차 대전 때 수용녀, 즉 위안부의 원조가 틀림없다고 여겨진다. 1905년 1월 특명 정권대사로 대한제국에 부임한 뒤 고종과 조정 대신들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을 장악하였다. 을사늑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정통감부가 설치되자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조선 병탄의 기초 공작을 수행하였다. 1907년 완용, 건택, 지용, 재순, 중현 등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파기하고자 한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 임금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1909년 통감을 사임하고 추밀은 이장이 된 이또는 러시아 재무상 코코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만주 화얼빈역에 도착.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이또 일행이 기차에서 내릴 때 의사 안중근은 다시 한번 이 의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또가 이장대 사열 후 외국 영사단과 인사를 나눌 때 러시아 군대 뒤쪽에서 기회를 노리던 의사 안중근의 열보 전방에 이를 때 이또의 흉복부에 쇠발을 맹중시키고 그 일행들에게 다시 쇠발을 더 쏘아 하얼빈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 비서관 모리, 만주 철도의사 다나카 등이 차례로 쓰러졌다. 저격 직후 러시아 헌병이 덮쳐 체포될 시 안중근은 꼬레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를 3번이나 외쳤다. 조선에 이어 만주까지 삼키려던 이또의 저격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세계 각국이 떠들썩했었다. 각 신문은 호외를 발행하였고
애국지사들은 한호했으며 또한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원수를 갚은 것처럼 크게 기뻐했다.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원색에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소식을 듣고 아래와 같은 글을 지어 읊었다. 평생영사 지금 필이요 사지도생 비장부라 신제사만 맹망국이요 생무백세 사천추로다. 평생을 벼르던 일 이제야 끝났구려. 죽을 땅에서 살려는 건 장부가 아니지. 아니고 말고 몸은 한국에 있어도 만방의 이름을 떨쳤구려. 살아선 100살이 없는 건데 안 의사께서는 죽어서 1000년을 가오리다. 의사 안중근은 대한제국의 군 참모 중장 자격으로 이또를 처단하게 된 동기인 이또의 제목 15개 조를 검찰관의 신문과 이듬해 2월 공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 이또의 장례는 그해 11월 4일 일본 히비야 공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졌고, 이또는 메이지 헌법 1889년의 초안 작성과 양원제 이해의 확립 1890년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추앙받기도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침략과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으로 지목된다. 안중근이 주장한 이또의 15개 제목은 제1.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제2.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를 폐위한 죄. 제3. 을사 5조약과 정미 7조약 강제로 체결한 죄. 제4.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제5. 정권을 강제로 빼앗고 통감 정치를 한 죄. 제6. 철도, 광산, 산림, 농지를 강제로 빼앗은 죄. 제7.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제8. 군대를 해산시킨 죄. 제9. 민족 교육을 방해한 죄. 제10. 한국인들의 유학을 금지시킨 죄. 제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운 죄. 제12.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제13.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일본 천황을 속인 죄. 제14. 대륙 침략으로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제15.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1910년 2월 14일 최종 공판에서 안중근에게 사형이 언도되었다. 이때 안중근은 일본에서는 사형 이상의 형벌은 없느냐고 미소를 지었다. 안중근의 모친은 사형이 언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두 동생을 급히 여순으로 보내 어미의 뜻을 전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시모 시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글을 실었다. 사형 집행 전날 국내외 동포들에게 최후의 유언과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보냈다. 최후의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 둘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동포에게 고함.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천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에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1910년 3월 26일 10시 전날 고향에서 보내온 흰색 맹주 한복으로 갈아입은 의사 안중근에게 감옥소장이 사형 집행문을 낭독하고 최후의 유언을 물으니 다른 말은 없다고 하면서 이 또 처단은 동양 평화를 위해 결행한 것이므로 앞으로 한일 두 나라는 화합하여 동양 평화에 이바지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교수형 집행될 때 안중근은 동양 평화 만세를 외쳤다는 말도 전해진다. 유해를 안중근의 유언대로 하얼빈 공원에 묻을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유해가 밖으로 나가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순 감옥의 제수묘지에 묻혀 있어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죽는 순간까지 이연한 태도로 조국의 독립을 영원하며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의사 안중근. 아니, 의사 위에 더 좋은 이름은 없소? 영웅 안중근, 성웅 안중근.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당신의 이름은 우리 대한민국인의 가슴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아, 의사 안중근. 감사합니다.